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괜찮았던 혈당이 오늘 갑자기 이유 없이 치솟아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많이 먹지도 않았고 나름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계속 올라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것을 먹어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혈당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받는 스트레스, 하루의 생활 리듬, 심지어 마음의 상태까지도 혈당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관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절반만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는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연구자로서 수많은 국내외 자료와 연구 결과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 적게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어떤 분은 비슷하게 먹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원인 3가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탄수화물을 줄였는지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혈당이 결정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혈당은 단순한 식사 결과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혈당 조절을 단순히 당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신경계 반응, 그리고 면역 상태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수치와 약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요인들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식단을 조절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혈당 상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오를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은 다시 몸의 긴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다시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건강 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런 패턴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더 예민하게 혈당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당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데에는 반드시 공통된 배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조금 더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특정한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원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반복적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면 더 이상 이유 없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진짜 원인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생리 반응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순간 몸은 즉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공통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혈액 속에 당을 더 많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실제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해서 같은 반응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점점 둔해지고 의학계에서는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점점 더 오를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몸의 반응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짧은 통화 한 번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과식과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달콤한 간식들은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또 먹게 되는 반복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혈당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맛에 대한 습관입니다. 설탕이 아니더라도 강한 단맛은 뇌를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맛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첫째,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적당히 드시는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해야 몸도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오랜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기본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몸 상태의 변화, 특히 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기나 가벼운 염증이 있을 때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스트레스와 비슷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질병이나 염증 상태가 있을 때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 몸 전체 상태가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는 시간,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이 핵심입니다. 특히 밤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은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몸의 상태를 만들고 그 결과가 바로 혈당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세 가지 원인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혈당 관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절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천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정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변화로 반응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혈당입니다.
즉,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경고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식단도 완벽하게, 운동도 완벽하게, 생활도 완벽하게.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오히려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바꾸는 것이 일주일 후, 한 달 후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 한 숟가락 덜 먹기,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 잠들기 전 10분 조용히 호흡하기.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셋째,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특히 혈당은 생활 리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몸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리듬이 일정한 사람일수록 혈당 변동 폭이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혈당이 올랐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몸을 이해할 기회입니다. 오늘은 왜 올랐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이렇게 하나씩 관찰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식사를 단순하게 만들고, 생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모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은 식사량을 조금 줄여보는 것, 혹은 잠들기 전에 10분 일찍 눕는 것, 혹은 하루 한 번 깊게 호흡해 보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며칠 뒤, 몇 주 뒤,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